한민족 이거 진짜 지겨워 죽겠어요. 솔직히 족 같기도 하고 역 같기도 하고 지겨워 죽겠어요. 일본하고 싸우기 싫다라는 사람한테 너는 민족의 반역자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북한하고 친한 사람한테, 북한하고도 싸우기 싫다는 사람한테 너는 종북 좌빨이라고 해요. 북한하고 싸우기 싫은데 하지만은 군사적으로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사람한테도 너는 종북주의자고 동시에 너는 친일파가 하다, 이 소리를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파도 민족, 국가 막 이런 거 말하는 건 똑같고요. 좌파도 그놈의 민족, 국가 말하는 건 똑같아. 네가 먼저 뭐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뭐 노력을 해야 되고 뭐 이딴 말 하고 있는데 그게 헛소리고요. 국가가 있어야지 국민이 있다는 말은 너는 인간이 너는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로서 네가 존재한다 이 말이랑 하등 다를 게 없거든요. 이게 어디서 하는 말이죠? 나치 정부에서 맨날 하던 말이잖아요. 전체주의의 기본은 이게, 그러니까 민족주의가 왜 족같고 지겹고 짜증난다고 하냐면은 그 민족주의가 발전해서 그 최종적인 최후로 갈 때 나오는 모습이 뭐예요? 무조건 예외 없었어요. 무조건 전체주의야. 그리고 그 민족주의 강화하면 뭘로 가는지 아세요? 다른 나라 민족은 다 쓸어버려도 된다. 다른 나라 민족은 다 노예로 만들어도 된다. 다른 나라 민족은 인간이 아니다. 뭐 이런 개 쓰레기 같은 그런 걸로 발전한 게 한 100중 99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 뭐 대상이 얼마 없으니까 한 10중 7이라고 하자. 민족의 주적? 지금 이 민족의 주적이라는 표현, 그리고 우파에서는 또 그런 분들이 있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주군을 배신. 이게 단어 하나로 그 사람을 전부 파악하면 안 되지만 단어들을 모아서 분석을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그러니까 이 지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죠. 어지간하면 주군, 주적, 민족 이런 거 말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거의 사이코라고 생각해요. 그런 단어를 자주 쓰시는 분들은 거의 준 사이코에 가깝다. 뭔가에 씌어 있는 거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가령 그래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범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다쳤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그 슬픈 게 우리나라 사람이라서 슬픈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죽어서 슬픈 거예요? 사람이 죽고 다치고 힘들고 아파서 슬픈 거예요?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반대로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본에게 엄청나게 수탈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사람들이 죽고 막 실험도 당하고 마루타 실험 당하고 차마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당했죠. 근데 그게 한국인이 당해서 화가 나는 겁니까? 아니면은 사람이 당해서 화가 나는 겁니까? 만약에 한국인이 당해서 화가 난다 이런 사람들은요, 반대로 일본한테 우리가 그렇게 복수해야 된다 이런 논지 전개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소수가 아니죠. 여러분이 쓰러뜨리고 싶은 적이나 만들고 싶은 세상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나는 그분들이 미래 같은 걸 생각한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내가 그분들이 보는 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만 잘 살면 그만이지. 다른 나라 짓밟아도 우리나라만 잘 살면 그만이지. 이런 모습이 보여요. 그게 바로 집단 이기주의죠. 그 아주 극대화된 집단 이기주의죠. 그래 내가 먼저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내 가족이 잘 살아야 된다. 그 다음 내 친구가 잘 살아야 된다. 이런 거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민족주의의 제일 큰 문제는
일단 내가 살아야지가 아니라요. 민족주의가 과열되면은요. 내 남을 몇 명을 짓밟고 몇 명을 죽이더라도 나는 먹고 살 거야. 그래.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일 수 있어까지도 넘어갈 수 있어. 근데 내가 이득이 되니까 남을 짓밟을 수 있어. 우리 민족에게, 우리 국가에게 이득이 되면 남을 짓밟을 수 있어. 넘어갈 수 있어. 장난하세요? 그런 인간들이 사회 정의라면서 뭐 우리 저소득층에 대한 뭐 지원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말을 떠들고 있는데 뭐 그거 어떻게 하려고? 뭐 남의 나라 쳐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식민 통제한 다음에 그 재화를 가지고 우리 그 못 사는 사람들 먹여 살리면은 그러면은 뭐 우리가 진짜로 좋은 세상이 된 겁니까? 지금 우파도 좌파도 합리 최소한의 도덕 기준과 합리성 뭐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 와중에 그분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것들 우리끼리 일단 우리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된다. 내부의 분열? 전 그거부터 묻고 싶어요. 왜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왜 좌파는 우파가 이기면은 뭐 대한민국이 쓰레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우파는 좌파가 이기면 대한민국이 쓰레기가 된다고 생각하지? 우리 세력이 이겨야지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된다? 덱들 세력이 곧 대한민국이에요? 글쎄 자유한국당 당원이 많긴 많겠지만은 뭐 더불어민주당도 당원 많은 대규모 집단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대한민국 전체를 뭐 대표하고 그러십니까? 덱들 말하는 거 들어보면 이제 진짜 토가 나요. 토가 나와요. 진짜 토가 깝깝해. 일본 북한에서 하는 그 교육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 군대처럼 하는 그런 거 하고 덱들이 말하는 전체주의 그거하고 그 둘이 뭐 얼마나 다른데. 덱들이 원하는 건 우리 진영이 이기는 상태에서 북한 정권처럼 독재를 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좌파나 우파나. 자유민주주의 얘기하는 사람들이 일본이랑 싸우는 거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좌파 진영 사람들한테 가서 이 친일파 빨갱이 새끼들아, 니들 같은 내부 분열자가 제일 문제다. 이런 거가 제가 근데 이게 뭐 엄청 오래된 것, 엄청 그 짧은 것도 아니에요. 뭐 새롭게 나온 것도 아니야. 왜 뭐 소설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름 까먹었는데 마지막에 북한 사람이랑 남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교도소 같은 데에서 우리로 와라 동지 뭐 이러고 네가 우리 쪽에 오면은 뭐 잘해줄 거다 하는데 그 주인공이 그런 말 하죠. 중립국. 지금 중도인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때 그 상황에서의 몰려있던 그 주인공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어. 중립국밖에 왜 못 외쳤느냐. 양쪽 다 병신 같으니까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놈의, 그래, 그 소설에서 이제 민족적 갈등 뭐 이런 내용을 담은 거긴 해. 근데 지금은 이미 민족이 어쩌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본인하고 결혼한 한국인이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에 대해서 정말로 막 총진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허락을 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에게 일본은 남일까요? 그래 뭐 이혼하면 남일 수도 있죠. 근데 내 와이프의 국가예요. 내 와이프의 국가인데 그 국가에 대해서 그 국가와 싸우기 싫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친일 매국노라는 그 낙인을 찍는 그런 모습. 일본 정부가 싫다까지도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습 보면은 불매운동 반대한다. 불매운동을 하는 건 괜찮은데
정부가 저러는 거는 분배운동 반대하는 사람을 친일파라고 하는 것까지 넘어가자. 정부가 저러고 있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사람한테도 니들은 친일 매국노이며 니들 같은 변절자들이 문제이며 니들은 우파이고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지금 적어요? 한두 분이 아니시던데? 엄청 많으시더라고. 그놈의 민족 그 이제 지랄 그만 하시고요. 민족이 아니라 사람을 볼 때가 좀 되지 않았나요? 이제? 그래,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을 먼저 챙겨야 되는 것까지 이해할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전부 쓸어버리면 우리가 잘 되고, 일본을 전부 쓸어버리면 우리가 잘 되고, 중국을 전부 쓰러뜨리면 우리가 잘 되고, 쓰러뜨려서 평화를 얻는 평화는요, 일시적일지도 않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련 무너지면, 공산권 다 무너지면, 정말 우리가 행복한 시대가 되고, 정말 잘 되고, 평화가 오고, 웃긴 거 뭔지 아세요? 공산권 무너졌을 때, 스파이들 있죠. 그분들이 죄다 실업자가 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 상황에서 걱정을 안 하고 그냥 낚시만 하고 계셨어요. 왜 그랬느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 곧 우리들 찾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 것이다. 실제로 늘어났어요. 왜? 소련과 미국이라는 거대한 두 세력이 부딪혀지는 싸움에서 여러 세력이 조각조각 나는 싸움이 되니까 당연히 그 세력 하나하나에 스파이를 심고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정리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가 해진 거예요. 더 복잡하니까. 당연히 대전 같은 건 줄었죠. 근데 짜잘한 충돌은 훨씬 더 늘었고요. 훨씬 더 복잡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싸움이 없어지는 일 따위 존재하지 않았어요. 저놈을 쓰러뜨려도 다른 누군가하고는 또 싸워야 돼요. 뭐 또 모르죠. 인간 하나만 남을 때까지 싸우면 모르겠다. 근데 그 인간 하나만 남으면 또 뭐랑 싸워야 돼요? 자연하고 싸워야 되죠. 누군가를 공격해서 쓰러뜨리면 평화롭게 되고 잘 되고 이런 거요. 절대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좌파 빨갱이만 몰아내면 대한민국이 잘 될 거야. 절대 그런 일은 오지 않고요. 그런 날은 오지 않고요. 우파 친일파 새끼들을 청산하면 한국이 잘 될 거야. 글쎄요. 물론 친일 행각을 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정도의 뭐랄까 처벌은 필요하겠죠. 처벌은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일제시대 때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고도 처벌을 받은 게 없어요. 내부적인 처벌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생명권을 차라리 그분들이 당사자들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처벌을 묻고 뭐 사형까지 간다 이런 거 이해할 수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의 후손들도 똑같이 친일 행각을 하고 있다라고 해버리는 거, 그렇게 매도를 하고 그러니까 다 쓸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건 솔직히 납득하기 힘들어요. 그 친일 행각으로 얻은 이득을 차라리 환수를 해라 이런 것까지도 납득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좌파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 뭐 어디 무슨 나무꼬챙에다가 해가지고 뭐 공개 처형을 해야겠다 뭐 이런 수준인 것 같아. 이야기 들어보면. 사실 이 국면은 어떻게 보면 좌파가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긴 해요. 그런 저가를 구분하고 우리가 뭐 정권을 잡고 유지하고 이런 걸로는 좌파가 유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좌파가 잡은 이 상황 자체가 정의가 실현된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민족주의는 정의가 아니에요.
진정한 정의는 세계사회 전체에서 인간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 이게 정의의 시작이자 끝이죠. 한국인만 살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우리랑 피를 나눴으니까 같은 민족이며, 그래서 북한하고 한국이 평화롭게 지내면서 다른 나라를 짓밟을 수 있고, 우리가 우뚝 쓰면, 다른 나라 위에 우뚝 쓰면 그게 우리의 행복이고 좋은 나라다. 우리가 당하기 싫어서 힘을 키워야 되는 거 인정해요. 그리고 현실 상황에서 국가가 나눠져 있으니 타국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힘이 가져야 되는 거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방향성은 인간 하나하나에 대해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거를 말할 수 있는 나라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도대체 우리가 원하는 게 뭐가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게 이게 없으면요, 우리가 원하는 건 결국은 그냥 욕망의 분출, 그거밖에 없어요. 정의고 나발이고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 희생시켜가지고 우리나라 못 사는 사람들 밥 잘 먹고 잘 자고 이러면 그게 정의가 실현된 거예요? 그게 좋은 나라인 거예요?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동등한 입장이고 상대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이런 게 있어야지 진정 좋은 나라 아니에요? 다른 나라는, 우리가 일본을 비판하는 제일 큰 지점이 저는 제국주의고 식민 통치고 그리고 전체주의라고 봤는데, 보고 있고요. 그런데 난 모르겠어. 저번에 일본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롯봉기 교수님인가? 그분 영상에 일본인들 막 그 약간 그 군대 이거 딱 뭐라고 해야 되지? 분열? 예. 군대 분열하는 거 있죠. 이렇게 전체를 모여가지고 막 딱딱 걸음 맞추고 이런 거, 일본에서는 그런 걸로 하는 스포츠도 있더라고. 스포츠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전 그거 보면서 무섭긴 무서웠는데, 지금 좌파들이 하고 있는 부분, 지금 좌파들이 일본에 대항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심지어 전 그것도 봤어요. 일본에게 저런 건 배워야 된다는 댓글을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국가 전체가 총 옥쇄하는 거를 일본한테 배워야 된대요. 좌파라면서 좌파라면서 국가 전체가 옥쇄하는 걸 배워야 된대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일본한테 제일 배우면 안 되는 게 옥쇄인데, 일본의 제일 큰 단점이라고, 일본이 나라로서 제일 큰 단점, 그게 저는 그런 총옥쇄 이런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좌파에서 박애 평등, 기본 인권, 평화 이런 거를 제일 중시해야 되는 좌파에서 총옥쇄는 일본에게 배워야 된다. 민족이 똘똘 뭉쳐서, 씨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파도 똑같이, 우파도 한국이 남한이 똘똘 뭉쳐가지고 북한을 쓰러뜨려야 된다 이 생각하는 건 똑같잖아. 우파분들 유튜브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와요.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 내부 총질을 그만두자. 일단 저놈들을 쓰러뜨려야지. 좌파분들도 내부 총질 그만두자. 일단 저놈들을 쓰러뜨려야지. 근데 좌파나 우파나 합리주의 적이기만 하면 뭔 상관이에요?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좌파나 우파나 합리적이고 납득이 되면 상관없다. 사람들에게 상식선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걸 지지한다 안 지지한다는 갈릴 수 있어도 처음부터 이건 뭔 개소리지가 안 나오면 일반인이 들었을 때 얘네들은 맛이 간 것 같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는 수준에서 서로 의견이 갈리는데 거기에서 설득을 하고 그 설득에 국민이 반응을 하고 그렇게 나가는 게 정상이지. 지금은 말하는 거 보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우리가 북한 욕을 할 그래 우리가 북한보다 낫긴 해요. 훨씬 낫지. 근데 정치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북한을 따라가고 싶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그 영상 보면서 그리고 일본한테 저런 걸 배워야 된다는 댓글을 보면서 동시에 느낀 게 뭐였냐면 일본은 북한이랑 똑같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본에서 저런 걸 배워야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가 북한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연결을 시키니까 그 일본의 그 칼같이 정렬하는 그 모습 그리고 마라톤 뛰다가 자기가 다쳤는데 아픈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어의 그 릴레이 마라톤인데 릴레이를 끝내려고 하는 그런 자세 내 조직에 피해를 입히면 안 된다 그 외에는 상관없다라는 그 이기주의적인 그 마인드 조직 내에서의 규칙을 지키고 조직 내에서의 그 분율, 기강 이런 걸 지켜야 되는 그게 너무 세서 그 외에는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그 극단주의 그 모습이 북한의 모습하고 얼마나 다르며 그리고 그런 걸 배워야 된다는 좌파의 모습이 북한하고 얼마나 다를 것인가. 진짜 근데 그 민족주의 단합 단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파도 좌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죠. 그래서 제가 좌파 지지자인 거고요. 그래서 좌파 보고 니들이 우파지 어떻게 좌파냐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모습들이 정상으로 보인다면 전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말을 말게요. 이게 너무 제가 느끼는 거는 화도 나지만 동시에 공포도 느껴요. 이게 이렇게까지 무시무시한 거구나. 일본을 보면서 공포를 느꼈고요. 북한의 그 피켓 들고 막 이런 거 보면서 공포를 느끼죠. 근데 한국도 그런 성향으로는 절대 그 두 나라에 상대적으로 덜한 거지 그렇게 뒤지지도 않는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저는 말이 좌파지 좌파라고 말하는 것도 웃긴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파의 그런 극단주의 그냥 극우든 국자든 마찬가지인데 그런 인간을 버리고 단체에 멸사봉공하는 그 자세 저는 그 자세를 버려야지만이 합리주의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인을 먼저 챙긴다까지는 넘어갈 수 있어도 민족주의 자체는 버려야 된다. 한 민족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세계인이 서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가 이런 걸 고민해야지. 지금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게 과연 평화일까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평화일까? 사실은 우리도 식민주의 하고 싶고 막 제국주의 하고 싶어가지고 다른 나라 먹어치우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소름이 끼치네요.